안녕하세요. 박물관 첫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문제는 속력 시간 그래프가 나와 있고 이동거리의 차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이동거리가 의미하는 게 면적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A의 면적은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 B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A의 면적은 직사각형은 그냥 구하시면 되니까 40이 나오고 SA가, 그리고 SB 같은 경우는 삼각형 구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60이 나오네요. 그럼 답은 2번이죠? 자, 바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같은 유형의 문제예요. 그럼 이것도 SA랑 SB의 차, 그러니까 이동거리의 차를 구하는 건데, 그럼 이 삼각형 면적에서 작은 삼각형 면적을 빼면 되기 때문에 80에서 30을 빼주시고 그걸 절반으로 나누면 답이 5번이겠네요. 다음 바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똑같이 또 속도시간 그래프인데 구하는 값이 가속도의 차를 구하고 있죠. 두 가속도의 차. 그러면 제가 먼저 이 조건에서 보시면 0초부터 10초까지 이동거리가 100m만큼 차이가 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큰 넓이랑 이 작은 넓이의 차이가 100m라는 거고, 즉 이 사이에 끼어있는 이 삼각형, 이 삼각형의 넓이가 100m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삼각형의 밑변은 이거고 높이가 이렇게 되겠죠. 높이는 지금 10이에요. 근데 넓이가 100이 나오기 위해서는 요 거리, 밑변이 20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내가 처음 속력은 둘 다 동일하니까 V0로 설정하고 A의 가속도를 이렇게, B의 가속도를 이렇게 설정을 한다면 이때 B의 속력은 V0에서 A, B로 10번을 팡팡팡 쳐준 거고, A 같은 경우는 V0에서 A, A로 10번을 팡팡팡 쳐준 게 됩니다. 그럼 이 20이라는 거는 이식과 이식의 차가 되니까 10으로 묶어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가속도의 차는 답이 1번이 나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위치 시간 그래프를 통해서 평균 속력을 구해내는 건데, 평균 속력의 정의가 뭐였죠? 평균 속력의 정의는 시간분의 이동거리입니다. 그러면 시간분의 이동거리가 평균 속력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걸린 시간은 2t초고, 이동거리가 어떻게 구하죠? 이동거리? 얘는 제가 저번에 샘물교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얘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위로 갔다가 아래로 내려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총 3D만큼을 이동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됩니다. 그럼 문제에서 만약에 평균 속도라고 나오면 어떻게 구해야 되죠? 평균 속도. 평균 속도를 구하래요. 그럼 평균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기 때문에 얘는 2t분의 지금 처음과 끝은 d만큼 차이 나죠? d. 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좀 이거 정리를 좀 해드릴 건데, 그럼 앞으로 문제를 풀 때 평균 속도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구해야 하느냐.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평균 속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평균 속도의 정의는 시간분의 변이입니다. 이 자체가 정의인 거죠. 근데 특수한 상황,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애초에 2번 공식, 2번 대체 공식을 유도할 때 이 중간 지점을 딱 잘랐죠. 중간 지점을 잘라서 마치 이 넓이를 여기다 갖다가 붙여라. 그럼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된다. 그래서 처음 속력을 V0고 이 끝의 속력을 V라고 한다면 이때 평균 속력은 이 두 개 합의 절반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조건이 있어요. 등가속도라는 조건이 있다면, 등가속도라는 조건이 있으면 평속을 뭐라고 쓸 수 있죠? 2분의 V 플러스 V0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얘는 높이도 절반이지만 이 가로, 시간값도 절반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t라면 얘는 그 t의 절반이 되기 때문에 뭐라고 쓸 수 있죠? 이건 샘물에서도 한번 배웠었어요.
중간 시점의 속도,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집합관계로 나타내보자면 평균 속도 자체 정의는 시간분의 변이가 맞지만 특수한 상황인 등가속도 상황에서는 2번과 3번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등가속도일 때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그 교재에다가 필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4번 옆에다가. 자, 다음 보겠습니다. 5번은 이거 샘물에서 봤던 거랑 비슷한 문제거든요. 샘물에서도 이런 문제를 봤었는데,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가속도를 물어보는 그런 유형이에요. 보시면 어떻게 풀었었죠 그때? 기울기를 다 그렸었죠. 여기서 기울기는 빵, 이쯤에서 기울기는 한 V, 여기서 거의 최대값, 그 다음 다시 감소, 빵, 음수, 이렇게. 그쵸? 그럼 속력은 점점 증가한다. 이때 기울기가 점점 가파라지고 있기 때문에 속력은 점점 증가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 방향은 B랑 C에서 반대냐고 물어봤는데, 이때 어떻게 했죠? 내가 큰 수에서 작은 수가 되기 위해서라면 마이너스 A, 여기도 마이너스 A, 얘는 음수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A, 더 작은 수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A. 그럼 내가 이 구간에서는 가속도가 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방향은 반대가 아니라 같은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디귿 같은 경우는 알짜임의 방향이 두 번 바뀌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여기서 알짜임의 방향이 뭔지 모르면 그 샘물 강의에서 뉴턴 법칙 부분을 듣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짜임의 방향이 두 번 바뀐다는 의미는 가속도가 두 번 바뀌냐고 물어보는 건데, 봐볼까요? 내가 이 부분에서는 오히려 플러스죠, 가속도가. 근데 여기서부터 마이너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 대충 한 요 정도 위치에서 가속도는 한 번 바뀝니다. 한 번. 따라서 얘는 틀렸고요. 답은 1번이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6번 문제인데, 이런 문제도 이게 효율적으로 안 풀면 좀 오래 걸려요, 문제 푸는데. 그래서 문제 쭉 읽어보시고, 그림은 수평인 직선도로의 출발선에 정지했던 자동차가 다리를 통과할 때까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정지해 있었고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10m/s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쭉 등가속도 운동해서 여기서 20m/s가 되네요. 그럼 보자마자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요, 여기서 걸린 시간과 여기서 걸린 시간은 같아요. 왜죠? 저번에 말씀드렸죠, 샘물할 때 A로 T번 팡팡 쳐서 10만큼이 늘어났다면 여기도 어차피 동일한 가속도이기 때문에 똑같이 10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또 T번이에요. 그럼 제가 일반적인 풀이를 이따가 보여드리긴 할 거지만, 보자마자 이 다리 구간의 길이가 600m인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뭘 통해서? 비율관계 1대 3이죠. 그래서 이 디귿은 아니라는 게 바로 판명이 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처음 속도를 알고 있으며 나중 속도를 알고 있고 거리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럼 t를 구할 수 있죠. 2번 대체 공식을 사용해서 평속은 5인데 5로다가 200m를 가기 위해서는 40초가 걸리죠. 얘가 40초였던 거예요. 40초. 그럼 가속도는 어떻게 구해요? 40초 동안에 10만큼이 빨라진 거기 때문에 40초 동안에 10만큼이 빨라진 거기 때문에 나누시면 0.25가 되죠? 기억은 맞는 거네요. 그 다음에 자동차가 출발해서 다리 입구까지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20초이다. 틀린 거죠. 그럼 내가 만약에 비율 관계를 쓰지 않고 이 600m를 구하려면 어떻게 풀면 돼요? 자, 여기 10이고 여기 20이죠. 그럼 평속은 15예요. 그걸로 여기서 몇 초 갔어요? 똑같이 40초 갔죠? 이렇게 계산하셔도 600m가 나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 0초부터 8초까지 쭉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상황이고 6초부터 8초까지 거리가 21m라는 정보를 알려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 주목을 해야 될까요? 앞부분과 뒷부분 중에 당연히 이 정보가 몰려있는 뒤쪽에 좀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걸 통해서 뭘 알 수가 있냐면, 자, 등가속도 운동이죠. 가속도를 내가 A라고 가정해보자면 여기서 속력은 얼마예요? 6으로 A, 그러니까 A로 6번 팡팡 친 거고 여기서는 8A예요. 그렇죠? 그럼 내가 지금 처음 속력
이 구간에서 처음 속력과 나중 속력을 알고 있고 시간도 2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몇 번? 2번 대체를 쓰시면 됩니다. 자, 평균은 7A죠. 7A로 2초 동안 갔더니 21m를 움직인 거예요. 그럼 A는 얼마가 나오죠?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1.5m/s 제곱이 나옵니다. 그러면 얘는 맞는 거고요, 기억은. 그 다음 니은 4초 때 속력을 물어보고 있는데 4초 동안은 이걸로 4번을 팡팡 때려준 거예요. 2번 때리면 3 증가하죠. 4번 때리면 6 증가하겠죠. 따라서 속력은 7이 아니라 6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2초부터 6초까지 이동 거리는요, 이것도 지금 특정한 시간이 나와 있기 때문에 2번 대체로 푸시면 편해요. 자, 내가 2초 때 속력은 얼마냐? 이걸로 2번 팡팡 쳐준 거기 때문에 V가 3이에요. 2초 때 V는 3. 그리고 6초 때 V는 이걸로 6번 쳐준 거죠. 9가 나옵니다. 그럼 얘 평균 얼마예요? 6이죠. 그걸로 4초 간 거기 때문에 24m가 맞습니다. 자, 답은 4번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암산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포인트가 각각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가 포인트예요. 여기서 가속도와 여기서 가속도가 다르다는 거죠. 이걸 만약에 3번 공식을 쓰게 되면요, 되게 복잡해져요. 여기 속력을 모르니까 V로 잡고 3번 공식을 쓰면은 2A1S1은 V제곱 마이너스 빵 2A2S2는 100 마이너스 뭐 V제곱, 식 자체도 모르는 변수가 너무 많고 제곱꼴로 나오기 때문에 처리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이 문제도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냐, 어차피 결국에 우리가 거리에 대한 정보, 내가 이 앞쪽 거리랑 뒤쪽 거리를 더하면 100m가 나온다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거리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데 3번으로 막혔다면 2번 대체로 풀면 되겠죠. 그럼 2번 대체, 여기랑 여기의 평속은 2분의 V예요. 그걸로 5초 간 게 S1. 그리고 여기는 V랑 10을 더한 거의 절반, 그걸로 5초 간 게 S2. 그럼 이 두 개를 더하시면 뭐가 나와야 돼요? 100m가 나와야 되죠. 그러면 양변에 5분의 1을 곱하시면은 2V 플러스 10이 40. 그러면 V는 15네요. 답은 2번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 문제도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랑 굉장히 유사한 문제예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거리가 뭐 몇 미터이다 주어진 게 아니라 이 거리랑 이 거리랑 같고 가속도가 각각 등가속도니까 다른 거죠. 그럼 이 경우도 이 가운데를 V로 두시고 이동거리를 한번 구해볼까요? 첫 번째 0초부터 2초까지 이동거리는 평속이 이걸로 2초고요. 그리고 뒤쪽은요, V 플러스 5의 절반에 그걸로 3초인데 그 두 개가 같아야 돼요, 이동거리가. 그쵸? 그럼 이렇게 약분해 주시고 계산을 해보시면 V는 15 그리고 16이니까 넘기시면 1. 답은 1번이네요. 1번이네요. 자, 그 다음 10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조금 독특해요. 왜 독특하냐면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래프는 X축 부분에 다 시간이 오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X축이 위치고 Y축이 속력이 나와요. 근데 문제 자체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 당시에 이런 유형이 수능에서는 출제가 된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게 나왔는데 제가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선은 봐볼까요? 내가 교각 사이의 구간에 지나는데 걸린 시간은 모두 같대요. 여기서도 t초, 여기서도 t초, 여기서도 t초가 걸린 거예요. 근데 같은 시간 동안 이동거리가 늘어났다는 거는 속력이 점점 빨라진다는 거죠. 평균적인 속력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그래프에서 속력이 증가하는 그래프는 뭐밖에 없죠? 위치가 증가함에 따라 속력이 증가하는 거는 1번밖에 없어요. 답은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럼 만약에 문제가 그래프가 만약에 3개가 이렇게 출제됐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는 이렇게 출제되고 하나는 이렇게 출제되고 또 하나는 이렇게 출제됐어요. 그럼 다 증가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풀어야 되죠? 이러면 좀 막막해지죠? 그래서 이런 거를 풀 때는요,
지금 내 변수가 결국엔 속력 V와 위치 S거든요. 그럼 V랑 S가 들어가는 식을 쓸 건데 뭐 2번을 쓰셔도 되지만 3번을 한번 써보자고요. 3번 공식. 자, 2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에요. 근데 얘가 Y 값이고 X 값이죠. 우리가 함수는 보통 Y는 꼴로 정리를 하기 때문에 얘도 V는 꼴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거 넘겨주시면 V는 V0 플러스 2AS를 써주시고 여기다 루트를 여기 제곱 써주셔야겠죠? 씌워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변수는 뭐예요? 변수? 내가 이렇게 쭉 이동하는 동안 가속도는 안 바뀌죠. 가속도는 안 바뀌어요. 그리고 V0도 처음 고정된 값이기 때문에 안 바뀌죠. 그럼 결국에 변수는 이 V라는 값을 구하기 위한 변수는 S밖에 없는 거예요. 변화하는 건. 그렇기 때문에 V와 루트 S는 반비례한다는 거고 아까 얘가 Y에 대응되고 얘가 X에 대응되는 거기 때문에 Y는 루트 X랑 비례한 겁니다. 자, 그러면 비례 관계죠, 둘 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 무리함수 꼴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1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저희가 아직 풀어본 적이 없는 유형이죠. 처음으로 가속도 시간 그래프가 나왔어요. 근데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이 의미하는 건 속도 변화량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보시면 내가 여기 마이너스 2a가 나오고요. 여기는 뭐가 나오죠? 플러스 4a가 나오죠. 그럼 나는 마이너스 2a로 속도가 줄어들었다가 4a만큼 증가해서 6이 된 거예요. 그러면 2a만큼 줄고 4a만큼 증가하니까 최종적으로는 플러스 2a가 된 거죠. 그럼 내가 4에서 2a만큼이 증가했는데 6a가 됐다는 거는 a가 1m/s 제곱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 가속도는 마이너스 1, 여기는 2가 되겠네요.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죠, 크기. 그냥 1이니까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 3초일 때 속력은 2m/s이다. 여기서 뭔가 빵이기 때문에 속력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내가 2초일 때 속력을 한번 구해보자면 마이너스 1로 2초 동안 2번 팡팡 친 거기 때문에 2초 때 속력은 얼마가 돼요? 2m/s가 됩니다. 근데 2에서 4초까지는 가속도가 빵인 거죠. 그러니까 즉 속도 변화량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2에서 4초까지는 계속 이 2m/s를 유지합니다. 4초까지는. 근데 왜 6m/s가 된 거예요? 이때 가속도가 2로다가 4에서 6초까지 두 번을 그럼 팡팡 쳐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2로 두 번 팡팡 쳐주니까 6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3초일 때 속력은 2m/s가 맞는 거예요. 2초일 때, 2.5초일 때, 3.4초일 때 언제든지 다 2m/s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0초부터 6초까지 평균 속력이라고 했는데 이런 거 구할 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선생님 이거 처음 속력과 나중 속력을 더해서 절반 나누면 되는 건가요? 그럼 4랑 6 더한 다음에 반띵하면은 5가 나오니까 틀린 건가요? 이렇게 푸시면 안 된다고요. 왜? 이거는 언제만 적용 가능하다 했죠? 얘는 등가속도 운동에서만 적용이 가능한데 얘는 가속도가 다 달라지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3번을 푸는 방법은요. 정의를 이용해서 시간분의 속력이니까 이동거리로 푸셔야 돼요. 자, 그럼 이거 시간분의 이동거리 어떻게 구하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죠. 속도시간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왜? 속도시간 그래프의 면적을 구하면 이동거리를 알 수가 있으니까. 처음 속력은 4예요. 4. 근데 가속도가 얼마였죠? 여기서 1이죠. 그럼 기울기가 1로 2초 동안 떨어진다는 거기 때문에 2초 때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2초부터 4초까지는 유지되고요. 그 다음 4초부터 6초까지는 기울기가 2기 때문에 증가해서 6이 됐겠죠. 자, 그러면 이거 넓이를 한번 구해볼까요? 쪼개서 여기는 4, 2, 4, 4, 4 그럼 다 더하시면은 16에 18 그럼 이동거리가 18이에요. 근데 걸린 시간이 6초죠? 그럼 평속은 얼마예요? 6분의 18이기 때문에 3이 맞는 겁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동거리 구할 때 그래프를 그리기가 귀찮으면요,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내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v 플러스 v0를 반으로 나눈 값은 등가속도일 때만 사용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이번 대체 공식 할 때.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근데 내가 구간을 쪼개서 보면은 이 부분만 보면 등가속도가 맞아요. 마이너스 1이 그대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 부분만 보면 등가속도가 맞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도 요 부분만 보면 등가속도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은 이 공식이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풀 수 있죠? 자, 내가 0초일 때, 자, 0초일 때랑 2초일 때, 이때 등가속도 공식을 쓸 수 있기 때문에 평속은 얼마예요? 4랑 2의 절반인 3m/s. 그걸로 2초 같죠? 그럼 내가 이 첫 번째 구간에서 이동한 거리가 6m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2m/s로 그냥 2초 동안 간 거죠. 그러면 그냥 4m가 됩니다. 4m. 이 두 번째 구간에서는 4m가 되고, 그리고 이 마지막 구간에서도 등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2m/s에서 6m/s가 됐기 때문에 평속은 4m/s고, 그걸로 2초를 가니까 4, 2, 8m죠? 그럼 그냥 이렇게 구하셔도 다 더하시면은 18m라는 걸 알 수가 있어서 얘를 굳이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도 풀 수는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12번인데요. 얘는 약간 수학적인 느낌이 좀 들 수도 있어요. 비례 관계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자, 지금 보면은 이 학생이 초당 5cm만큼이 변하고 있는데, 그럼 과연 실제로도 5cm만큼을 이동하는 걸까요? 아니죠. 왜냐면 나는 창문을 통해서 원근법, 그러니까 멀리 있을수록 작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생 B는 1대 20이기 때문에 실제보다 20배가 축소돼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길이는 여기다가 20을 다 곱해 주셔야겠죠. 그러면 0, 100, 200, 300, 400, 500이 나와요. 센치로. 그럼 미터로 단위를 변환을 하신다면 실제 길이는 0m, 1m, 2m, 3m, 4m, 5m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내가 0에서 1초까지 이동한 거리는 1m, 1에서 2초까지 이동한 거리는 2m가 되겠죠.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0에서 1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1m이다. 맞고요. 1에서 2초 동안 평균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 시간분의 1초 동안 이동거리 2m. 맞아요. 자, 그 다음에 0초부터 2초까지는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했냐고 물어봤는데,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한다는 거는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거리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같은 시간 동안 거리가 늘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초반 속력보다는 나중 속력이 더 빠르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13번. 오늘 이 문제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할 건데요. 그 샘물 교재에서 상대속도 관련된 거를 학습을 하고 오셨죠? 이거 상대속도로 풀면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유형입니다. 우선 한번 풀어보죠. 자, A와 B는 Q에서 만난대요. 그러니까 얘는 점점점 느려지면서 가속을 이쪽으로 아래쪽으로 받겠죠? 점점점 느려지면서 Q에 도달하고, B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갔다가 돌아온다는 거죠. 제가 그 얘기 해드렸죠. 대칭성. 내가 위로 올라갔다가 같은 위치로 가면요, 속력은 동일해요. 속도, 그러니까 부호는 반대고. 왜 그러냐면, 자, 가속도, 속력이 V예요. 이런 식으로 내려가겠죠? 가속도를 받으면. 그럼 어떻죠? 이동거리가 같은 지점에 속도는 마이너스 V가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돌아오게 되면은 간거리랑 온거리가 똑같잖아요? 그럼 간거리랑 온거리가 똑같을 때 속도는 부호가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이 B 같은 경우는 다시 Q에 돌아왔을 때 속도가 뭐가 돼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돌아왔을 때 아래쪽으로 2m/s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얘가 어떻게 된 거죠? 가속도가 뭔지 몰라. 이걸로 몇 초예요? 그것도 모르죠. T1을 팡팡팡 받았을 때 속력이 4만큼이 변한 거예요. 근데 같은 빗면상에 있으면 가속도가 동일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A도 같은 가속도로 T1을 팡팡팡 받아서 Q까지 도달한 거예요. 이렇게. 그럼 속력이 얘는 10m/s였는데 똑같이 4만큼 변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6m/s가 나와요. 그럼 내가 처음 속력 알고 나중 속력 알고 있고 거리 알고 있으니까 시간 구할 수 있네요. 2번 대체 쓰시면 되죠. 자, 얘랑 얘 평균은 8. 그걸로 16m 가려면 2초가 걸렸구나. 그럼 나는 여기서도 2초가 걸린 거예요.
대칭성에 의해서 위쪽 가는데 1초, 아래쪽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1초가 걸렸겠죠. 그럼 가속도도 구할 수 있죠. 2초 동안에 4만큼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1초 동안에는 2만큼씩 줄어들겠죠, 속력이. 따라서 가속도는 2m/s 제곱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Q에서 만나는 순간 속력은 A가 B의 4배이냐? 라고 물어봤는데 얘는 6m/s고 얘는 2m/s이기 때문에 3배죠, 3배. 자, 그 다음에 A가 P를 지나는 순간부터 2초 뒤에 B와 만난다. 맞아요. 자, 그 다음 디귿이 포인트 문제입니다. B가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AB 사이의 거리는 8m냐? 라고 물어보고 있죠. 일단 이거 제가 3인칭 풀이로 푸는 것도 보여드리고 1인칭 풀이로 푸는 것도 보여드릴 건데요. 자, 3인칭 풀이로 풀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지금 평면상에서 그려볼게요. A와 B는 16m만큼 떨어져 있어요. 근데 최고점에 B가 도달한다는 거는 1초만큼이 소요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B는 얼만큼 이동했을까요? 자, 처음 속력 0, 1초 뒤 속력 빵. 그럼 평속은 1이죠. 그걸로 1초 동안 간 거니까 얘는 1m만큼을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쵸? 근데 A는 어떻죠? A는 1초 뒤에, 봐봐요. 2초 뒤에 6이 됐으니까 1초 뒤에는 8일 거야, 속력이. 그러면 이 0초일 때랑 1초일 때 평속은 9m/s. 그걸로 1초를 가는 거니까 9m만큼 가겠죠. A는 9m만큼을 따라갈 거라고요. 그러면 내가 16m에서 1m가 늘어나면은 17m가 되는데 거기서 9m를 또 빼주시게 되면은 요만큼이 얼마가 되죠? 7m. 그러니까 이 거리랑 이 거리는 총 8m가 돼요. 따라서 답은 맞는 건데 이렇게 풀면은 좀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제가 상대속도 자, B의 관점에서 A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2m/s로 달리고 있는데 10m/s로 오고 있으므로 B가 볼 때 A는 8m/s로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겠죠. 근데 제가 샘물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얘가 얘를 바라볼 때 8m/s로 다가오는 건 시간이 지나더라도 바뀌지 않아요. 충돌할 때까지 8m/s로 다가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봐봐요. 그럼 지금 내가 처음 거리가 16이죠. 그럼 충돌하는데 걸린 시간이 왜 2초인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지금 우리의 거리는 16m만큼 떨어져 있는데 B가 볼 때 A가 8m/s로 다가오니까 2초 뒤에 꽝 하고 부딪히는 거죠. 그럼 내가 B가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는 1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우리의 거리는 16m인데 8m/s로 1초 동안 다가오기 때문에 8m가 줄어드는 거죠, 거리가. 그럼 남은 거리가 8m겠죠. 이런 식으로 푸는 게 훨씬 더 간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1인칭 풀이로 좀 기억을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다음은 14번부터 쭉 이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